스웨덴에서 한 달간 지내는 동안 이상하리 많지 그 어느 때보다 한식을 잘 챙겨 먹었다. 끼니란 무엇인가? 요리란 무엇인가? 이번 여행기는 그 질문을 음미하며 제대로 차린 한 끼 상차림처럼 정리해보려 한다. 참 charming. 묵은지처럼 바싹 익어 제맛을 내는 친구를 준비한다. 이 여행의 핵심 재료다. 내 절친 수지를 소개한다. 주부이자 작가면서 파워블로거이자 대학생인 내 측근 중 가장 막강한 제이력 보유자. 살다 보니 본인의 성격과 다르게 느리고 건조한 스웨덴에 정착을 해버린 여행광이다. 우리는 11년째 장거리 우정을 이어가며 서로의 흑역사 데이터를 25년째 숙성시키는 중이다. 스웨덴은 여름이 별미라고 한다. 짧지만 제맛이 나는 계절이다. 해는 길고 공기는 슴슴한 잘 익은 제철의 스웨덴을 준비한다. 스웨덴은 13년 전 와보고 처음이다. 수지는 그 당시 썸을 타려고 폼을 잡던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 여름 휴가가 버무려질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넉넉한 시간과 공간을 준비한다. 랜선 집들이로 수지의 집을 봤었지만 직접 보니 새로웠다. 어나더 레벨로 잘 정돈된 모델하우스 같은 가정집. 미니멀 고수의 내공이 물씬 느껴진다. 청소광 브라이언이 이 집에 방문한다면 2번 기뻐할 것이다. 깔끔한 집을 보고 또 거울을 보듯 낯익은 이 집의 안주인을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념장이다. 친구와의 케미스트리가 여행의 감칠맛을 더한다. 그간 함께한 여행들에서 발효된 티키타카가 이 레시피의 킥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했던 2011년의 여름 휴가는 아직도 가장 재밌었던 여행 1위의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책으로도 나왔다. 너무 짧으면 아쉽고 너무 길면 지칠 수 있다. 서로의 휴가 사정과 항공권 가격을 가늠해 적정 기간 한 달로 일정을 다듬었다. 한 달 합숙을 앞두고 주인집 꼬마들의 서먹함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간단한 선물은 해동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맛깔스럽게 짐을 싼다. 한 달을 야무지게 버틸 힘을 미리 베어들게 하는 과정이다. 이번에도 리스트를 뽑아 하루 종일 짐을 챙겼다. 브이로그용 카메라, 짐벌, 덩치 큰 노트북과 더 덩치 큰 배터리, 운동복, 러닝화, 수지에게 줄 화장품, 그리고 5겹으로 고이 포장한 수지의 소울푸드 곱창까지. 양념을 차곡차곡 쌓듯 트렁크를 채워 넣었다. 스웨덴 여름에 맞는 옷차림을 개량해본다. 날씨 어플은 낮 최고 기온 22도를 가리킨다. 마침 놀이공원에 있던 수지에게 현장 사진을 부탁했는데 여름보다는 봄 소풍 느낌에 가깝다. 이에 맞춰 긴 팔, 반팔, 민소매, 가벼운 외투까지 골고루 챙긴다. 옷차림처럼 여행 경비도 미리 가늠해본다. 현금은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 환전은 생략한다. 체크카드에 필요한 돈을 덜어두고 비상용 신용카드를 곁들인다. 슴슴할 것 같은 북유럽의 여름도 지글지글 굽고 지지고 끓는다. 이제 본격 조리로 들어가 보자. 수지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골고루 버무려져 본다. 스웨덴 주부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로컬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등하원에도 동행했다. 동네 핫플에서 낮술을 즐기기도 했고 기차를 타고 시내 구경도 다녀왔다. 동네의 몰에서는 수지의 가족들과 각종 오락거리를 즐기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여행자 모드가 아니라 잠시 얹혀 사는 이웃의 시점으로 일상을 전환하는 것이다. 바람은 따뜻하고 물은 차가운 봄날 같은 날씨에도 바닷가는 한여름 풍경이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따라 우리도 틈만 나면 구울 기회를 노렸다. 교회에 있는 스파에 다녀왔다. 쨍한 날보다 우중충한 날이 더 흔해서인지 이곳의 스파 문화는 깊고 오래됐다. 이곳도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곳이다. 물온도, 적정 인원수, 배경음악, 동선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게 느껴진다. 팩을 하고 온 숲을 앞에 드러누워 사과를 먹으며 상팔자를 즐겼다.
리프레시가 제대로 됐다. 스파를 다녀와서 신생아처럼 12시간 통잠을 잤다. 깊숙이 쌓여있던 심신의 불순물이 깨끗이 소멸된 것 같았다. 평일 오전 이렇게 4시간을 이용하는 비용은 한화 6만 원 정도다. 한국에도 퀄리티 높은 휴식 공간은 많은데 왜 휴식의 질은 높지 않은 느낌일까? 장소보다는 마인드의 문제인 듯하다.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태생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이면서 날 세우지 않는 조용함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라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스웨덴 사람 중에도 별별 성격이 다 있겠지만 주류의 성격이 한국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건 맞는 것 같다.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장착한 불안도가 비교적으로 높은 게 확 느껴진다. 피곤한 고통체다. 누구나 가슴속에 스팀을 품고 산다. 열정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한 그 뜨거움을 어떻게 빼내느냐가 관건이다. 수지와 나는 이 점에서 아주 잘 맞는다. 서로의 끓는 점을 정확히 안다는 뜻이다. 통풍구처럼 열기를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걸 즐긴다. 뜨거운 짬뽕을 끓여 먹으며 더 매콤한 결혼지옥 레전드 편을 시청하던 점심 식사. 묵은 때를 벗겨내듯 그간 쌓인 화들을 수다로 분출하던 시간들. 우리는 스웨덴의 여름보다 더 뜨겁게 스팀을 뿜어내며 푹 익어가고 있었다. 스웨덴에서 우린 동심으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시절, 서울에 와서 자취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껏 유치해졌다. 비대면으로 연락할 땐 적당히 어른의 텐션을 유지하던 우리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농담부터 나왔다. 진지한 얘기도 중간중간 섞였지만 분위기는 팝콘처럼 가볍게 팡팡 튀어올랐다. 외장하드 속 흑역사들을 꺼내어 실컷 웃어 제낄 때마다 옛날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한 달간 지지고 볶은 뜨끈 슴슴 스웨디시 휴가조림 레시피의 메인 요리는 얼추 모양새를 갖췄다. 이제 한상 차림이 끝났으니 곁들임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여행의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든 사이드 디쉬들을 올려본다.